안녕하세요. 하트리프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 날은 스스로를 탓하고 싶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왜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떠오르지만 눈앞에는 스마트폰과 멍하니 바라보는 화면만 놓여 있습니다. 손은 자꾸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고 정작 중요한 일은 미뤄둔 채 하루가 흘러가는 걸 느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시험 공부, 업무, 집안일, 인간관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날은 찾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해야 할 시험 공부가 떠오르지만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과 가족 챙기기에 지친 나머지 잠깐의 휴식조차 편히 즐기지 못하고 소파에 누워만 있는 날도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끝없는 회의 속에서 컴퓨터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음 먹고 시작해보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조금 하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에 휩쓸리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 참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이 찾아오는 이유와 다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의 원인과 그럼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몸과 마음의 피로입니다. 우리는 매일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학업, 직장, 집안일, 인간관계, 정보의 홍수. 끝없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아무것도 하기 싫음입니다. 이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쉴 시간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완벽주의와 높은 기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원인 두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와 높은 기준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이 마음이 너무 크면 차라리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멈춘 마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작은 행동이라도 좋으니 시작해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발걸음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원인 3. 의미의 상실. 세 번째 이유는 의미의 상실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하지?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의문이 깊어지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조차 느끼기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하루 중 아주 작은 순간에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 짧은 산책 같은 작은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줍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원인 4. 마음의 병. 네 번째 이유는 마음의 병입니다. 즐겁던 일도 즐겁지 않고 일상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번아웃이나 우울감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원인 5. 비교와 압박감. 다섯 번째 이유는 비교와 압박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생각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의욕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집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보다 오늘 하루 내가 잘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성취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원인 6. 뇌의 본능. 마지막 이유는 뇌의 본능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움직이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가진 생존 전략입니다. 해결 방법. 이제 원인을 이해했으니 조금씩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나는 지금 지쳐 있구나. 쉬어야 할 때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충분히 쉬어주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간은 마음이 회복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깐의 휴식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충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작게 시작하기. 큰 일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책상 위 정리,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작은 행동 하나가 다시 움직일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다정해지기. 친구에게는 따뜻하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의미를 다시 발견하기. 하루하루 작은 순간 속에도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창밖 햇살, 누군가의 미소. 그 작은 의미들이 쌓여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섯 번째, 필요하다면 도움 요청하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쳐있는 나 자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돌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쉼, 작은 시작,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이 다시 움직일 힘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편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